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려면 우리부터 코딩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코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딩,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하면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외국어를 쓰잖아요. 컴퓨터를 움직이는 언어 코딩. 실제 코딩으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컴퓨터와 인간의 소통 언어인 코딩. 이 코딩을 능숙하게 다루는 두 명의 전문가에게 컴퓨터와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코딩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물었습니다. 모니터 스크린의 색을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스크린으로 보여줄 거고요. 첫 번째 대화로 전체 화면 설정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명령은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풀 스크린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배경화면은 어떻게 바꾸지 했더니 배경화면을 바꾸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라는 거를 봤더니 두 번째 대화에선 배경색을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입력.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아마 지금 R, 레드 값인 것 같고 요거는 그린 값인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빨간색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대화로는 배경화면색을 지정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그렇죠? 이 커서도 거슬리는데, 그래서 커서도 보기 싫어. 마지막으로 마우스 커서가 사라지도록 명령. 다시 실행. 커서 없어졌어요. 그죠? 코딩만 잘 다룬다면 단 한 줄만으로도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짜리 코드인데 이거 로또 번호 생성기거든요. 이제 한 줄짜리 코드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해서 1.45까지 하면은 여기 1부터 45까지의 숫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45자라는 숫자 개념을 2a라고 하면은 1부터 45라는 숫자로 쫙 바뀌어요. 이제 45 이거 돌릴 때마다 2, 42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명령어대로 하나씩 추첨되는 숫자들, 여기에 이제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6개를 뽑겠다 라고 하면은 37, 4, 19, 9, 22, 45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를 정렬을 해서 작은 숫자에서 큰 수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면은 요 한 줄짜리 코드로 로또 번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원리는 모든 기계에 적용됩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컴퓨터와의 효과적인 대화가 결정됩니다. 어른을 컴퓨터라 가정하고 아이들이 어른, 즉 컴퓨터에게 시리얼 먹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4가지 환경을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명령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적당량 묻는다. 시리얼을 적당량 묻는다. 시리얼 개봉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릇을 생략.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 번 생긴 오류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 그만한다. 그만한 적 없는데? 네 팀 중 시리얼 먹기에 성공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세계 IT 시장에서 54%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미래 산업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직, 제조업 등 710만여 개의 직업이 사라지는 반면 컴퓨터 관련 직업은
약 2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코딩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들의 소득 자체가 높습니다. 코딩으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3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직장 평가 사이트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최고의 직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와 코딩이 만나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앞서 만난 두 전문가 역시 코딩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인물들이죠. 급성호흡기 질환. 그 당시에 메르스가 한참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정권에서는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이 어딘지 공개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난 2015년 급작스러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엉뚱한 병원 명단을 유포한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실 정보 공개가 가장 쉬운 건 인터넷이고 그걸 인터넷에 다루는 언어는 코딩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그리고 제가 소프트를 해가지고 메르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확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일명 메르스맵이 탄생. 당시 시민의 제보와 온라인상의 정보를 취합해 검증된 사실만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겨우 2시간. 그날 만든 당일날 56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었죠. 페이지 뷰는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갔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사회현상이 딱 생겼을 때 온라인에서 코딩으로 그 사회현상을 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점점 그 힘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코딩이 있고 코딩을 할 줄 아느냐 안 할 줄 아느냐는 사실 되게 다른 차원의 게임이 된 거죠. 코딩은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던 일을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 작가. 사실 제가 이전에 인공위성 회사에 잠깐 인턴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호기심 삼아서 인공위성 개인이 쏠 수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이제 쏠 수 있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있는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식 채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인공위성 제작을 성공했고 그 바탕에는 코딩이 존재했습니다. 코딩이 없으면 얘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작하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만 했던 일이 코딩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코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공장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우리가 클 때는 그걸 상상하고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에 머물렀어요. 지금은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코딩 의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올해부터 코딩 의무 교육을 받게 된 초등학생들. 현재 어떻게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교실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리는 친구들이 물을 내리게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코딩 교육은 체험 및 탐구학습, 팀 프로젝트 등을 활용, 코딩을 이용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에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비영리 코딩 교육단체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딩을 배울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업료로 코딩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마스크를 끼고 오면서 갑자기 미세먼지가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나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 활동이 굉장히 이제 크더라고요. code.org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큰 대형 IT 기업, 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